만나 반갑습니다. 박종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준비한 이야기 시작해 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나는 언제쯤 성공하고 부자가 될까? 그냥 얼마 전에 생각했던 거 그냥 편하게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먼저 이런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기 뚱뚱한 사람 있고 날씬한 사람 있죠? 오늘의 퀴즈, 누가 더 부자일까요? 물론 돈 많은 사람이 부자인데 여기 백화점 앞에 지나갔어요. 어떤 사람 두 사람 지나가요. 한 사람 뚱뚱해, 한 사람 날씬해. 얼굴도 잘 못 봤어. 옷도 비슷한 거 입고 지나가요. 여러분의 편견으로, 선입견으로 누가 더 부자일 것 같으세요? 옛날에는 당연히 누굴 더 부자라 그랬을까요? 요즘은 조금 더 누굴 부자라는 것 같으세요? 느껴지세요? 변화가? 이런 거를 남이 해석해줘야지 아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가 잘 캐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로 날씬해지고 싶으시죠? 풍채가 있고 싶으세요? 아니면 쭉 빼고 싶으세요? 어떤 여자분들은 꼭 빼짝 꼴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실제로 요즘 사람들이 원하는 거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이거 한번 얘기해 보시죠. 뚱뚱한 사람이 날씬해질 수 있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사람들이 원하는 건 날씬해지고 돈도 많고 원하는 일 다 잘 되고 이런 건데 실제로 잘 안 되는 내가 그런 게 잘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뚱뚱한 애들이 살 빼는 거 이런 거 많이 보시죠? 어떤 쇼 프로그램 또는 개그 프로그램 같은 데서 보시면요. 이렇게 매주 막 나오잖아요. 그냥 얼마씩 막 감량하고 막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은 직업이에요. 그렇죠? 직업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따라 할 수 있을 거라고 쉽게 생각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뚱뚱한 사람이 날씬해질 수 있어요? 진짜로? 진짜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런 거잖아요. 안 먹고 단기적으로 막 운동해서 이렇게 날씬해졌다가도 다시 또 뚱뚱해지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 번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의사 선생님이 운동으로는 살을 뺄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운동으로는 살을 뺄 수 없다 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냐면은 일반적으로 몸무게는 칼로리로 계산할 수 있대요. 1g이 7칼로리래요. 그래서 우리가 1000g, 1kg을 빼려면은 7000칼로리를 소비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나한테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 이렇게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7000칼로리가 더 많으면 1kg이 빠진대요. 사람들의 들어오는 칼로리는 섭취하는 칼로리로 생각할 수 있어서 먹는 거, 이런 거죠. 나가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기초 대사량이라는 게 있고 활동량이라는 게 있대요. 여러분 다이어트 잘 아세요? 어, 저는 잘 모르는데 모르는 제가 얘기하고 있군요. 섭취하는 칼로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한 2000칼로리에서 3000칼로리 정도를 먹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사람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언젠가 신문을 보니까 소녀시대 식단 그래가지고 900칼로리 이런 걸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직업. 우리 정상적으로 생각하면은 한 2000칼로리에서 3000칼로리를 먹는데요. 소비하는 칼로리는 기초 대사량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달라가지고 어떤 사람은 1500, 어떤 사람은 2500 이렇게 편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활동량은요, 저 같은 사람이 운동을 하면 기본적으로 한 2시간 정도 걸으면은 한 300칼로리 정도가 소비된대요. 운동을 열심히 한 2시간 정도 하면은 격렬하게 하면 좀 더 되고 느슨하게 하면 좀 덜 되겠지만. 근데 제가 봤던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어떤 의사 선생님이 환자가 와가지고 상담을 해요. 자기가 2달 동안 열심히 등산을 했대요. 2달 동안 열심히 등산했으니까 살이 많이 빠졌겠죠. 그리고 몸무게를 재보니까 살이 오히려 1kg가 늘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고 의사하고 상담해 보니까 의사 선생님의 해석이 그런 거죠. 이 사람이 매일 2달 동안 매일 2시간 동안 등산을 했는데 2시간 동안 등산을 해가지고 뺀 칼로리는 300칼로리. 근데 등산하고 내려오는 그 마을 어귀에 막걸리 집에서 운동을 했으니까 좀 먹어도 되겠지 싶어가지고 막걸리 2잔에 파전 4분의 1 쪽을 먹었는데 그게 400칼로리. 마이너스 300 플러스 400. 매일 꾸준히 100칼로리씩 늘렸기 때문에 오히려 살이 찐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운동과 뭔가 칼로리의 관계를 그 의사 선생님이 지적해 주시면서 운동을 해서 살 빼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 눈에 딱 들어왔던 거는 이런 거였어요. 기초 대사량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어떤 사람은 기초 대사량이 1500이에요. 어떤 사람은 2500이에요. 1000칼로리만큼 차이 나죠. 저 같은 사람이 운동해서 그걸 메꾸려면요. 하루 6, 7시간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1000칼로리를 메꿀 수 있는 거죠. 보시면요. 어떤 사람은 뚱뚱하고 어떤 사람은 날씬한데 뚱뚱한 사람은요. 물만 먹어도 뚱뚱해요.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날씬한데 보면은 엄청 게을러요. 그냥 게을러가지고 운동 같은 거 전혀 안 하고 그냥 아주 이렇게 비비비직 사는데도 아주 날씬한 사람들 많이 보거든요. 차이가 뭘까요? 태어나기에 이 사람은 뚱뚱하게 태어나고 이 사람은 날씬하게 태어난 거야. 기초대사량의 차이가 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죠. 뚱뚱한 사람은요, 절대로 날씬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뚱뚱한 사람은 아무리 이게 연예인들이 직업으로 살을 뺀다면 몰라도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추가로 저금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렵죠. 한 달에 100만 원 저금하는 거 어려운데요. 그걸 한두 달 한 게 아니라 1년 했어요. 1년. 얼마 모았어요? 1200만 원. 그거를 1년 하지 않고 10년 했어요. 10년. 진짜 수도승과 같은 삶을 살면서 내가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10년 동안 한 달에 매달 100만 원씩 모았어요. 10년 했으면 그 돈이 얼마 돼요? 1억 2천 되는 거예요. 10년 있다가 1억 2천 생기면 여러분 부자 될까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전세값이요, 1억 2천보다 더 많이 올라요. 그거 메꿔주면은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실제로 생각해 보니까요, 뚱뚱한 사람은 절대 날씬해질 수가 없고요, 가난한 사람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더라고요. 제가 하루는 이런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집에서 외부 강의 일정도 없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원고 만지고 막 그러다가 이런 강의 이렇게 했는데 이게 교육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교육적이지 않잖아요. 저 교육하는 사람인데 교육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말을 해줘야지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저녁 때 우리 부인이 좀 늦게 들어왔는데 제가 우리 부인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부인, 운동을 해서는 절대로 살을 뺄 수 없습니다. 이렇게요. 저 원래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부인이 아니에요. 운동을 해야지 살이 빠지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당신의 고정관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계산을 하루 종일 했던 거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 말고 하루 종일 계산했던 걸 막 보여줬어요. 그리고 자료 찾은 것도 보여주면서 뚱뚱한 사람은 절대 날씬해질 수 없어. 운동해봤자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부인이 하는 얘기가 운동을 해가지고 살을 빼는 거는 활동량으로 칼로리를 소비하는 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하면 사람의 체질이 바뀐대요. 사람의 체질이 바뀌면은 기초 대사량이 적었던 사람이 늘어나서 체질이 바뀌어서 사람이 살이 빠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하루 종일 이 계산을 왜 하고 앉아 있었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얻은 교훈은 그거죠. 잘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먼저 물어봐야지 혼자서 고민하지 말자. 보시면 제가 다이어트나 뭐 살 빼는 거 전혀 모르게 생겼죠? 진짜 잘 몰라요. 그날 처음 보고, 희한하니까 한번 해봤는데, 그렇더라고요. 실제로요, 사람들이 무엇인가 변화하는요,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뭔가 칼로리를 소비하고 돈을 조금 쌓는 게 아니고요, 체질을 바꾸면서 실제로 몸도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뚱뚱한 사람이 날씬해지기도 하고, 날씬한 사람이 뚱뚱해지기도 하죠. 왜 그러냐면 사람의 체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로 한 달에 100만 원씩 저금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한 달에 꾸준히 100만 원씩 저금을 한다 그러시면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달라지고요, 행동 패턴도 달라지고요, 만나는 사람도 달라지고 여러분의 많은 삶의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체질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사람은 뭔가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기회도 없고 막 그러는 것 같거든요. 체질을 바꾸는 거, 이게 첫 번째 키워드인 것 같아요. 공감하세요? 첫 번째 키워드, 체질을 바꿔라. 그러면 체질은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가장 기본적으로는 작은 차이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작은 차이를 만들어서 그거를 쌓아야 되는 것 같아요. 차이를 만드는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꾸준히 쌓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차이가 아주 클 필요도 없고 아주 작은 거라도 꾸준히 쌓아라, 이런 거죠. 그 양준혁 선수 좋아하시죠? 얼마 전에 은퇴한 야구 선수 양준혁 선수. 이 선수가 보면은 인기 있었는데 왜 인기 있었나 보니까 그런 거더라고요. 태도가 되게 좋아요. 땅볼을 띄고요, 땅볼을 치고요, 그냥 당연히 사람들이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1루까지 막 전력 질주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이 어차피 죽을 거 알면서도 뛰어가는 그 모습이 참 좋다,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 이 선수가 인터뷰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선수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통산 타율은 3할 1푼 6리래요. 3할 1푼 6리인데 자기가 그 중에서는 내야 안타가 159개가 있대요. 내야 안타 159개가 있는데 그 내야 안타는 자기가 땅볼을 치고 1루까지 죽어라고 뛰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땅볼을 치고 막 뛰어가면요, 등치 있다만 사람이 막 뛰어가면은 수비하는 사람이 실수도 하고 에러도 하고, 때로 포수가 실수하면요, 그게 결승점도 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 내야 안타 159개를 빼면 2할 9푼의 선수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 4안타 159개 때문에 3할 1푼의 선수가 됐다는 거죠. 야구 선수는요, 3할 때 선수하고 2할 때 선수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 작은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 오는데 그 작은 차이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꾸준히 작은 차이를 꾸준히 쌓았던 거죠. 내가 하루 열심히 뛰었다가 아니라 꾸준히 야구 선수 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믿는 그래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시간과 성과의 그래프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성과는 처음에는 진행되는 게 거의 없이 가다가요,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이게 수학적인 모델로는 지수함수의 그래프인데 많은 것들을 관찰해 보시면요, 이런 그래프를 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거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처음에는 잘 진행되는 것도 없고요, 눈에 띄는 결과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폭발적으로 무엇인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런 질문 한번 해볼까요? 부자는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된다. OX. 어떤 거 하실래요? 부자는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된다. OX. 인기스타는 어느 날 갑자기 인기스타가 된다. OX. 공부 못한 애가 공부 잘하게 되면은 얘는 어느 날 갑자기 성적이 오른다. 그러니까 전교 100등짜리가 전교 10등 안에 들어가는 그 성적은 꾸준히 오르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성적이 탁탁 오른다. OX. 제가 관찰한 거 한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20살에 무일푼으로 시작한 사람이 50살에 30억의 재산을 모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재산은 어떻게 증가했을까요? 20살에 빵원, 30살에 10억, 40살에 20억, 50살에 30억 이렇게 증가했을까요? 이건 비현실적인 생각이죠. 20살에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사람이요, 열심히 일해봤자 30 몇 살까지 뭐 있었겠어요? 재산은 아마 별로 없었을 거예요. 분명히 사람들한테 저 녀석은 성실한 녀석이야, 쟤랑 같이 일하고 싶어, 쟤는 믿을만해, 이러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재산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의 재산은 그러다가 42, 3살 때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해가지고 50살에 30억의 재산이 됐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현실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부자는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공감하세요? 인기스타가는, 여러분 인기스타를 보시면요, 인기스타는요 어느 날 갑자기 인기스타가 돼요. 인기스타는 어느 날 갑자기 인기스타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인기스타를 처음 만났을 때는요, 처음 텔레비전을 볼 때는 인기스타는 지금 한 이쯤에 있는 거예요. 조금만 지나도 이만큼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느껴지기엔 어느 날 갑자기 인기스타가 된 것처럼, 자고 일어났더니 스타가 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제로 어린 아이들, 아이돌 가수들도 보면은 연습생 생활을 몇 년 했어요. 뭐 이런 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보시면요, 공부 잘하는 애랑 공부 못하는 애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공부 잘하는 애가 1시간 공부한 공부량이 공부 못하는 애 10시간 공부한 것보다 공부량이 더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무엇인가 배웠을 때 생각해 보세요. 뭔가 배웠을 때 생각해 보시면은 열심히 해도 잘 안 되고 어눌했던 그런 시절이 있죠. 그러다가 뭔가 익숙해지고 조금 손에 잡히면 그 다음부터 쭉 빨리 가는 거, 이런 거 많이 경험하죠. 영어 같은 거 배우는 사람이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거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더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귀가 뻥 뚫리는 경험을 한다. 뭐 이런 거 얘기하죠. 그렇죠? 우린 경험을 못했어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들었잖아요. 그렇죠? 많은 일들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인 그래프거든요. 아시겠죠? 수학적인 모델로는 지수 함수와 같은 이러한 그래프에 어떤 분들은 이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이 터널을 지나면서 어떤 분들은 이 터널의 앞에 계신 분도 있고, 이 터널을 지금 막 빠져나오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 터널을 지나는 구간 동안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잘 응축하셨다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많은 일들은 어느 날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부자가 될까? 이 성공하고 부자라는 말은 그냥 재미있게 그냥 붙인 말이고요. 우리가 꼭 대단한 성공, 큰 부자 이런 거 아니어도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바라고 소망하시는 거가 있다 그러면 그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지수함수와 같은 그래프처럼 이루어진다는 걸 항상 기억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박스와 같은, 이 터널과 같은 기간을 지날 때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눈에 보이는 성과가 별로 없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급해 하거든요. 안 될 거야 라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참 많거든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에너지를 잘 응축하시고 지금 이 그래프를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어느 순간 내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다. 지금 내가 여기 왔기 때문에 기껏 가봤자 여기까지밖에 못 가겠구나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티핑 포인트, 뜨는 점을 지나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시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